요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. 진짜 들을 거 없다고요. 차트를 쭉 내리다 보면 약간 지방령처럼 계속 보이는 노래들만 있고 신곡은 나오는데 몇 번 듣다 보면 또 질리고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그래요. 어떤 신곡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손이 안 가기 시작하고 차트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노래들은 정말 들어도 흥미가 안 생기는 아티스트 혹은 장르여가지고 플레이리스트 범주 외의 것으로 분류시키죠. 근데 특정 팬들이 밀어주는 노래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곡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요. 그렇게 3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죠. 내가 스트리밍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이 음악에 계속 노출이 돼 있었다고. 인스타, 유튜브 쇼츠, 틱톡 등을 통해서 말이죠. 그니까 우린 무의식적으로 스와이프하는 쇼폰 컨텐츠에서 특정 음악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신곡을 굳이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던 거예요. 요즘 쇼츠 10번 넘기다 보면 한 두세 번은 이런 챌린지 영상들이 나오니까요. 근데 이런 프로모션용 쇼츠 영상을 통해서 컨텐츠 마케팅 효과를 제대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곡이 단기간에 과소모되는 것과 곡의 구성이 컨텐츠 형식에 맞춰진 휘발성 짙은 곡으로 변하기도 한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한 번은 쇼츠를 거의 30분 정도를 보다가 이번에 나온 노래들이 계속해서 뜨는데 퀄리티와는 별개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약간 지금 한 달 반짝 듣다가 나중엔 잘 안 듣게 되는 노래들일 것 같다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이뤄지는 거죠. 음악을 위한 음악이 아닌 컨텐츠를 위한 음악이 메인스트림을 이끄는 거니까. 근데 솔직히 이런 한철 장사하는 듯한 음악을 만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. 요즘 국내 음악 시장에서 커리어를 고려한 음악, 그니까 대중성보다 음악성을 추구하는 음악을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. 예전에 이랑님이 한대음 시상식 자리에서 월세 내려고 수상 트로피를 경매한 것처럼요. 만약 제가 어느 레이블 제작자였어도 이런 것 때문이라도 트렌드에 따라가는 음악을 기획했을 것 같아요. 정말로요. 기업의 존재 목적은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이윤 창출을 그 결과로서 얻는 데 있으니까요. 더욱이 K-팝이 주류인 국내 음악 시장에선 이런 컨텐츠를 위한 음악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요.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죠. 정말 이런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가 들을 노래가 없다고 체감하는 걸까요? 전 이건 또 아니라 생각하는 게요. 제가 이번 주제에 대해 조사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2007년에도, 2010년에도, 2013년에도, 2016년에도, 2020년에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 글들을 발견했어요. 이 말은 뭘까요? 아이돌판이 확장되면서 음악 소비 패턴이 바뀌었을 뿐이지 들을 노래는 여전히 많이 있는데 단지 못 찾고 있단 거죠. 그리고 이게 쇼미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. 올해 쇼미가 하지 않을 거란 건 기정사실화가 됐어요. 그래서 소위 쇼미 힙합 팬분들은 올해 쇼미를 안 하는 바람에 힙합 음악에 좀 심심함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. 스우팔 하더라도요. 어찌됐건 쇼미가 대중과 힙합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추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긴 했으니까요. 하지만 전 올해 쇼미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. 왜냐면 이번 상반기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반기에 신 내부에서 좋은 앨범과 아티스트들이 거의 쉴 틈 없이 연달아 터져 나왔거든요. AP4단 앨범들을 시작으로 미라니, 키드밀리, 릴러말즈 합작, 라보너, 페노메코, 서리, 원슈, 빈지노, 이센스 등 들어야 할 음악들이 정말 폭포수 마냥 쏟아졌죠. 퀄리티도 하나같이 다 쌈뽕했고요. 이제 나는 후원한 것들을 버리고 또 여기로 왔지. 여전히 내 존재 못 믿겠다는 네 거가 밝은 밤새. Hey rappers, hyper rich flex they all care about. Hey rappers, 내 팀 한 명도 너보단 덜해. 가스라이팅하는 정수 얘네 죽어도 안 되고 누구는 된다 결정해놓은 힙합 팬스 팀 유튜브 댓글로 설명돼. 최신 음악은 유행이 돌기만 하지. 나 같은 경우를 봐도 그딴 걸 계산하기에는 머리가 복잡 기어를 중립에 박어. 암튼 올해 이렇게 새로운 작업물들이 방대하다 보니 솔직히 쇼민 생각조차 안 나더라고요. 그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종합해보면 차트에 들을 거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따지지 말고 일단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냥 누가 추천해주는 거나 신곡 나왔을 때 그냥 닥치는 대로 틀면서요. 사실 음악만큼 취향 타는 게 없긴 하지만 다양한 음악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르, 아티스트에게서 개인 취향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도 원래는 발라드 빨다가 이센스 뽕 제대로 맞고 힙합에도 나름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요. 그래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요즘 되게 빠진 아티스트와 그들의 앨범을 짧게 소개하고 마칠게요. 일단 라드뮤지엄 형님,
뭐 국내 얼터너티브계의 1티어죠. 예전에 AI 가수 디깅하다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처음 들었을 땐 딘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았지만 계속 들어보니 음악은 개 잘하시는 분이란 걸 느꼈어요. 첫 번째 앨범이 습작 정도라고 했는데도 정말 감탄하면서 들은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. 진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다 알고서 만드는 음악에 통달한 사람이라 느껴질 정도로. 그리고 최근에 앨범 하나를 냈는데 역시 실망시키지를 않았죠. 주제는 이전보다 보편적인 걸로 가져갔고 사운드에서 오는 즐거움은 여전히 기똥찹니다. 거기다 대중적인 곡들도 꽤 있어서 정말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 할 수 있죠. 그래서 뭐 그냥 버스 타고 어디 이동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. 진짜 그 이동하는 시간이 즐거울 거예요. 다음은 고스트클럽. 이분은 제 유튜브 댓글에서 꾸준히 언급되길래 진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. 그리고 앨범 아트웍을 봤는데 이게 벌써부터 막 심상치가 않죠? 이것 때문에 전 처음에 변태 씹덕이 만든 건가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근데 앨범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진짜 아예 안 들고 약간 음악에서 오컬트한 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? 되게 날 서 있는 듯한 비트와 오묘한 분위기를 내는 톤 때문에 이토준지 만화 음악 버전이란 생각도 들게 했죠. 동시에 최성님이 떠오르기도 했고요. 암튼 아직까진 인지도가 좀 부족한 신인이긴 하지만 꽤 마이너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만한 아티스트도 없다고 보여지네요. 벌써부터 다음 앨범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기대가 되는 분들 중 하나입니다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음악을 차트에서만 찾으면 정말 들을 게 없다고요. 순위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차트에서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죠. 근데 우리가 어떤 선입견 없이 새로운 음악을 듣겠다는 그 크지만 작은 의지를 가지면 좋은 음악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하네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에 올게요.